자, 다음 테이블 속성은요, 여백과 관련된 속성인데요. 사실 이 속성은 이제 크게 임팩트는 없어요. 요즘은 거의 안 쓰이는 속성이기도 하고요. 테이블 태그에 대해서 셀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셀 스패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테두리가 두 겹으로 나와요. 테두리의 굵기를 좀 늘려볼게요. 3 정도 늘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깥의 테두리가 굵어지죠. 셀 스패싱은 요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에요. 칸과 칸 사이의 여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셀 스패싱. 셀 패딩은요, 칸과 내용 사이의 여백이에요. 여기 테이블에 셀 패딩을 한 5 정도로 키워준다 라고 하면은, 5는 너무 작네요. 15. 그러면은 칸하고 내용 사이의 여백이 좀 커져요. 이거를 셀 스패싱으로 바꿔주면은 칸하고 칸 사이의 여백이 좀 커지죠. 근데 확실한 건 HTML로 하면은 우리가 뭘 해도 안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으로 다 꺼버려요. 0으로 끄고 넓이도 안 주고요. 테두리도 그냥 0으로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CSS를 써갖고 이제 테두리라든지 여백을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HTML을 코딩할 때는 이 속성들을, 이게 원래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명시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값들이에요. 이 기본값이 수치가 좀 있었어요. 값이 1, 테두리 1, 뭐 이렇게 값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걸 다 0으로 끄고 CSS로 나중에 처리를 하니까 요즘 브라우저는 이거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값을 다 0으로 처리해버려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요 여백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셀 패딩 50, 밑에 거는 셀 스패싱 50이라고 넣어드렸는데, 실행하면은 이제 셀 패딩, 얘는 셀 스패싱, 이렇게 값을 넣어드렸는데, 아, 이런 값이 있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요거는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요 파일은. 어차피 요즘은 좀 안 쓰이는 값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은 그냥 다 0으로 꺼버리고 나중에 CSS로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코드를 직접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파일은 이제 테이블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예제 파일이에요. 이제 슬슬 코드가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여기부터는 사실 참 한 번에 하나만에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 단계별로 코드를 좀 넣어가면서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좀 볼게요. 실습하실 파일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드리면은 이제 라이브로 따라 안 쳐도 되니까 실습 시간에 좀 이제 여유가 좀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제 코드 한 줄 한 줄의 효과를 일일이 보여드리기엔 또 이거는 또 방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게시판을 가정하고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div 태그가 영역을 나누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리고 id 속성을 통해서 이 영역을 내가 어떤 역할을 부여할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의미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말들은 그냥 내가 맘대로 정해줘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영역을 잡아주고 h1 태그로 큰 제목, h2 태그로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화면이 너무 크네요. 자, 이렇게 div 태그로 쓰던 게 만약에 이게 시멘틱 요소를 건다라고 하면은 h그룹이란 태그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저도 일일이 구별 안 합니다. 그냥 저도 div로 다 때려 박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게시판이 들어갈 영역을 하나 준비를 해요. 그리고 테이블 영역을 잡습니다. div 태그만 딸랑 놔두면은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영역을 하나 잡고요. 넓이 800에 가운데 정렬시켰어요. 표 영역이 이렇게 잡힌 거죠. 여기에 t-헤드, 제목 영역을 잡아주고 한 줄을 구성할게요. 자, 한 줄에 이제 제목을 넣어주기 위해서 5칸을 이렇게 잡아줬는데요. 전체 넓이가 800이죠. 여기부터 여기 요만큼이 넓이가 800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각각의 칸들의 전부 넓이를 잡아줬는데 제목은 넓이를 딱히 안 줬죠. 그러면 제목의 넓이는 800에서 얘네들을 전부 더한 거를 빼세요. 그럼 그 나머지 값을 자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그 보통 게시글, 본문은 tbody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에는 제목이니까 th를 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하나 잡습니다. 이미 요 위에 줄에서 넓이를 다 잡아줬기 때문에 그 아랫줄부터는 딱히 넓이를 안 줘도 위에 줄의 규칙을 따라갑니다. 대부분 게시판을 작성할 때는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제목은 A 태그로 감싸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본문까지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클릭해도 뭐 딱히 넘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샵으로 줬어요. 그냥 현재 페이지죠. 자, 이제 예의상 내용만 바꿔가면서 둘째 줄, 셋째 줄, 세 줄 정도 더 추가를 해줬고요. 그 밑에 하단 영역을 하나 잡습니다. 한 줄을 넣어줬어요. 게시판 밑에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한 칸을 다 합쳐줘야 되니까 홀스판을 5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홀스판 5짜리를 하나 더 넣었는데요. 얘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색을 쓰기라고 링크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으시면 돼요. 웹페이지 제작할 때 흔히 요즘에도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지는 잘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때 이런 속설이 쓰였었어요. 뭐냐면은 테이블 태그는 웹표준이 아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div 태그는 웹표준이다. 그러니까 테이블 태그는 악의 구렁텅이다. 그런 속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그 과도기 때 프론트 개발이 완전히 이제 정착하기 전에 이제 퍼블리싱을 많이 할 때요. 극단적으로 테이블 태그 쓰는 거를 꺼려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 와전된 거예요. 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웹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해서 페이지 생긴 거를 손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뭐 파워포인터 같은 걸로 좀 네모 박스 같은 걸로 이제 영역을 좀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실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만만한 거는 진짜 아직도 포토샵이에요. 피그마라든지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돌아다니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포토샵 못하는 사람들의 대안일 뿐이에요. 이게 지금 포토샵 화면이에요. 온라인에서 이제 검색해서 가져온 건데, 실제로 보면은 포토샵으로 웹사이트의 실제 모양을 그냥 그립니다. 바로 코딩을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을 만드는 건 디자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수정사항이 진짜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다들 보는 눈은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심플하면서도 화려하게. 그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으로 페이지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를 코딩으로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포토샵으로 그리면은 이거를 그냥 옆에다가 그림을 켜놓고 이거랑 똑같이 보이게끔 코딩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지금 포토샵이 컴퓨터에 안 깔려 있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요. 포토샵에 보면은 슬라이스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 영상으로만 있네요. 웹 이미지로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잠깐 유튜브 다른 영상을 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포토샵 슬라이스 툴을 쓰는 화면인 것 같은데, 여기 슬라이스라는 툴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로, 저 슬라이스 툴이라는 걸로요, 웹페이지에서 대부분 클릭할 수 있는 단위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줘요. 슬라이스라는 툴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네모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모 박스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역이 계속 이렇게 잡혀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포토샵의 그 파일 메뉴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레거시라는 메뉴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 세이브 포 웹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은 디자인한 거를 지금 슬라이스 툴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줬잖아요. 이렇게. 요 잡은 영역대로 이 판때기 이미지를 조각조각을 내요. 포토샵이. 그러면 이제 그 조각을 마치 퍼즐처럼 조립을 시켜서 HTML 파일을 만들어줘요. 포토샵이. 그래서 초창기 때 웹페이지 작업은 실제로 HTML 코딩을 거의 안 했어요. 포토샵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포토샵이요, 이렇게 슬라이스 툴로 그린 요 구조대로 테이블 태그를 짜줘요.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서 실제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 그림이 수백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ing 태그의 alt 속성을 얘가 다 빼먹어요. 여기 일일이 명시해주지 않는 이상 alt 속성을 다 빼먹어요. 그러면 이 웹페이지를 웹표준 검사해보면 alt 속성이 없으니까 웹표준 검사 걸리는 게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괜히 테이블 태그가 누명을 써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는 웹표준이 아니다라고 오명이 생겨요. 실제로 유지보수가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 그거는 테이블 태그를 쓰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진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속설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런 식의 표를 만들 때도 div 태그로 계속 때려박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테이블 태그 없이 div 태그로 다 짠 다음에 css로 가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표 구조를 div 태그로 구성한다면은 그거는 인정이에요. 하지만 테이블 태그가 웹표준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에 맞게 쓰는 거는 언제든지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테이블 태그 마지막은요. 이건 좀 어려워요. 이게 원래는 이제 취업반 학생들 연습 문제로 내주던 페이지였는데 요거예요. 자, 구조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키 헤드 영역으로 잡았고요. 아래쪽에 요만큼은 키 바디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로우가 4줄이죠. 그러니까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일단 로우 스판이 4가 잡혀야 되고요. 연어릴 3칸이죠. 그래서 콜 스판이 3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영역에 잡을 때 로우 스판 4, 콜 스판 3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력서라고 제목 들어가 있는데 보면 일단 높이가 좀 잡혀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칸이 합쳐졌으니까 얘도 콜 스판이 3으로 잡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은 3칸을 합친 거니까 콜스판 4네요. 죄송합니다. 콜스판 얘가 3이고요. 적당히 넓이 잡아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칸 보면은 또 학력 및 경력사항은 3칸이 합쳐진 거죠. 여기는 콜스판 3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코딩이 들어가면은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사전에 가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HTML 코딩을 하실 때는 항상 사전에 밑그림을 한번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일단은 코드를 다 초기화를 했고요.
라이브 서버 가동했습니다. 자, 일단은 표 전체 넓이를 800으로 잡았고 가운데 정렬 줬습니다. 800짜리 가운데 영역 잡혀 있고요. 이제 제목이 들어갈 영역인데 5행 7열 영역으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전체 선을 쭉 그려보면 그려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일곱 칸인 거죠. 그 다음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여기까지 T에 들어놓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5행. 그리고 7열. 일단 가로, 세로가 이렇게 딱딱 각이 맞게끔 잡은 다음에 합칠 거 합쳐주고 넓이 잡을 거 잡아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5행.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는 로우 스판 4. 아까 이미지 영역이 4줄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4줄 합친 거잖아요. 그리고 세로로 3칸 합친 거죠. 그래서 4에 3 잡아주고요. 넓이는 150 줬습니다. 넓이는 나중에 좀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조절하셔도 돼요. 사진이니까 얼라인 센터. 그 옆에 제목. 하나, 둘, 셋, 4칸 합친 거니까 콜스판 4에 150에 650 잡으면 800 맞죠?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력서는 사이사이에 좀 글자 좀 띄워주려고 and mbsp 요게 띄어쓰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 밑에 4칸을 잡아줍니다. 일단은 위에서 콜스판 4가 들어갔으니까 사진이라는 게 혼자 4줄을 먹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사진 로우 스판이 들어가야 되는지 콜스판이 들어갔네요. 일단은 콜스판 4 4칸 합친 거. 로우 스판을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콜스판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사진의 영역에 로우 스판 4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4행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자, 얘가 지금 로우 스판 4예요. 사진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의 영향력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여기까지 계속 뻗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3칸. 그리고 그 밑에 4칸.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의 도합 7칸이에요. 근데 로우 스판 4가 들어갔으니까 3칸짜리가 앞으로 3줄은 더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에는 많이 들어가 봐야 4칸이 맥스예요. 왜냐면 3칸짜리가 이미 여기까지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칸씩 넣어줍니다. 제목하고 내용을 번갈아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한 줄. 125, 200, 125, 200. 한 줄 잡아준 거고요. 그 밑에 또 넣어줘요. 이미 위에 넓이를 다 잡아줬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딱히 넓이 안 잡아줘도 됩니다. 그래서 4칸 또 넣어주고요. 그 다음 줄에는 주소를 넣어야 되니까 혼자 나머지 3칸을 합쳐줬어요.
자, 그 다음 줄에 제목으로 3칸을 넣습니다. 사진이 이미 3칸을 점유하고 있었죠? 여기 3칸 들어간 거죠. 그 뒤에 3칸짜리 하나 넣어줘요. 그리고 한 칸을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합쳐진 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가 T헤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T 바디 영역에 한 줄을 맞춰서 넣어줘요. 하나씩 다 맞춰서. 내용은 따로 안 주고요. 높이만 잡아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이 들어갔다라는 거 확인되면 이제 요만큼을 넣고 싶은 만큼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테이블 태그 같은 거 작성할 때 콜스판, 로우스판 같은 거 가늠하기 좋은 케이스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정석이고요. 지금부터 꼼수입니다. 이거 지금 네이버 메일 작성 페이지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요 기능들. B, I. 자, 요걸 작성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넣었다. 목록 정의 태그인 거죠. 원래 이메일 본문의 표준 양식은 HTML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작성하시고 나면 네이버 메일 쓰기 이런 종류의 그 편집기에는 다 있는 기능이에요. 슬쩍 보시면은 에디터, HTML, 텍스트라고 있어요. 여기서 HTML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 HTML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굵기, 기울임 이런 거 다 태그로 공부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가면 이거 다 스판 태그에 CSS로 바뀐다고요. 뭐 요런 기능인데 네이버 메일 작성 페이지 보면 표 그리기 기능이 있어요. 표를 스르륵 해서 쓱 하고 넣어줘요. 몇 개 이렇게 선택해서 병합을 시켜요. 병합을 시켜요. 맘대로 병합을 하세요. 원하시는 만큼. 이게 테이블 태그 작성할 때 제일 열받는 게 셀패딩, 아니, 로우 스판, 콜 스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만드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요거 누르시면 얘가 이제 치트키가 될 거예요. 나오죠. 이거를 새롭게 HTML 하나 만들고 HTML 콜론 5 딱 때려 넣고 여기다가 복붙을 해버리면 제가 지금 모니터가 반대쪽에 좀 나가버렸네요 갑자기. 화면이 브라우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네. 자, 제가 지금 모니터 반대쪽에 브라우저가 이제 모니터가 나갔어요. 지금 창을 옆으로 못 끌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코드가 죄다 한 줄로 들어있어서 알아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익스텐션입니다. 프리티어입니다.
에디터라고 불리우는 앤데요. 가볍게 깔아주시고요. 자, 명령창에서 포맷이라고 검색하시면 포맷 도큐멘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처음 깔고 나서 최초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정해주긴 해야 돼요. 자, 포맷 선택하면은 기본 포매터를 잡아주세요 라고 나와요. 이게 최초 한 번 물어봐요. 여기서 구성 버튼을 누르면 HTML 언어 기능과 프리티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프리티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짜라라란 해줍니다. 속성 단위로 이렇게 행바꿈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좀 꽤 보기 편하고요. 여기서 비직 칼라랑 스타일 이런 속성들을 네이버가 좀 은근히 넣어줘요. 이런 단위들은 좀 불편하시면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 각각의 칸마다 디자인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고 나면은 소스 코드가 분량이 만만치 않게 많아지거든요. 거의 지금도 거의 700줄 가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저런 상태를 위즈윅 에디터라고 하는데 저런 위즈윅 에디터를 많은 그 퍼블리셔들이 잘 안 쓰는 이유가 생성되는 소스 코드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별거 아닌 코드임에도. 그래서 흔히들 실무에서는 코드가 되게 지저분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 안 씁니다만 급할 때는 장땡이에요. 저도 종종 써요. 자, 여기까지 내용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넘어갔죠? 5시 20분에 시작할게요.